입원 같은 경우는 입원 시간에 내가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했는지, 무슨 약을 투약했고 이런 거를 자세히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보험사에서 문제 삼으면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보험사가 소송을 하는 유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실손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잘 지급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수술보험금, 입원보험금은 수술의 필요성, 입원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증을 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험사에서 뭐 고지의무라든지 보험금 청구 이런 거는 전통적인 보험 소송이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런 입원의 필요성,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보험금 분쟁이 많고요. 또 하나가 가다 입원. 그러니까 예전에 입원보험금을 다 줬는데 갑자기 딱 소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누구누구한테 입원보험금을 줬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준 거기 때문에 이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일 수도 있고 구상금 청구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해요. 그래서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반복적인 장기 입원과 보험회사가 이에 대해서 과거에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그걸 달라는 소송입니다. 이게 오면은 어떤 분들은 그 소장도 잘 안 살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두렵지만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다 입원 사건은 대응을 잘못하면은 민사에서 안 그쳐요. 형사로도 이게 번질 수가 있고요. 이 특정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오지만 내가 여기서 패소를 하면은 그 보험사뿐이 아닙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똑같은 소송이 들어오고 나의 보험계약들은 다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사기 취소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다 입원 사건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소장이 날아오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원 일수가 이제 상당하다고 이 가다 입원으로 기지급 보험금을 달라 이런 소송이에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입원 일수가 많긴 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접한 사례는 5년 동안 상해나 질병으로 80차례를 입원을 해서 입원 일수가 5년 동안 뭐 1300인가 1500 일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1년에 대부분의 입원을 한 거죠. 1년이 365일인데 5년 동안 1500일을 입원을 했다는 거는 365일 입원을 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험사에서 최근 들어 이런 거 되게 조사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소송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입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입원보험을 줬는데 지금 와서 입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입원이 아니냐면은 입원이라는 거는 진료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의 입원은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해서 입원을 한 거기 때문에 입원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가다 입원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뭐 많은 주장을 하는 건데요. 또 입원 기간 동안 치료를 뭐를 받았냐. 그러니까 입원이라는 거는 그 의료진의 집중적인 그런 관찰과 뭐 케어를 받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뭐 비타민 주사 이런 거 받고 뭐 아주 간단한 뭐 1회 치료를 받았다. 그래 놓고는 입원을 했다고 입원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 보험사 주장이 맞다면 사실 그거는 입원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고객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본인은 진짜 아파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매우 가벼운 질병인 뭐 염자, 두통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본인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사실 뭐 토하고 이래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단계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입원을 했다는 거는, 입원은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주세요 한다고 입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치의가 보고 환자를 직접 만나서 물어도 보고 상태를 관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촉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초음파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의사도 이런 거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입원했다고 쓰고 이러면 나중에 처벌받거든요. 그 의사들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입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썼다는 게 일반적으로 입원은 전문가의 시각을 존중해야 되는 게 법원의 판례예요. 근데 무조건 다 존중하는 건 아니고 뭔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 기록에 그 내용을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제가 뭐 입원의 필요성, 뭐 수술의 필요성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 진료 기록들을 보면은 몇몇 병원들은 이게 되게 부실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입원 같은 경우는 입원 시간에 내가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했는지, 무슨 약을 투약했고 이런 거를 자세히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보험사에서 문제 삼으면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을 하면 무서운 게 보험사에서 이제 병원에 기록을 달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동안 입원을 했고 1,500일 가까이 입원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입원을 했겠어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2주 정도 되면은 특별한 사정에서 나가라는 거를 많이 하고, 그거는 모르시는 분은 병원에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가 넘으면 오히려 그 입원 환자가 2주를 기점으로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한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입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들을 그 5년 동안 내가 입원한 병원은 전부 다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제3자, 전문가, 다른 이제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 등을 해서 제3자의 판단을 받으세요. 그럼 이제 제3자가 이분의 진료 기록을 보고 이 정도면 입원이 필요했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생각보다 절차도 좀 복잡하고, 이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건 문서 제출 명령이 들어오니까 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잘 방어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민사에서 끝나면 다행이고, 또 민사도 여기서 패소를 하면은 다른 보험사도 똑같은 소송이 들어오고 보험계약이 뭐 사기 취소 이런 걸로 이제 해지가 돼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고, 특히 이런 식으로 가다 입원으로 해가지고 보험계약이 취소되신 분은 사실 보험 재가입이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우려되는 게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년 동안 이 정도면은 그 보험금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실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런 종류의 소송, 가다 입원으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받으신 분은 잘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사건 수익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보험 전문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